오늘은 제 차량은 아니고요. 조금 다르죠? 앵글이. 근데 차 뒤에 초보 딱지가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조금만 느리게 가도 바로 크락션을 울리는 것 같아요. 이 초보 딱지가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초보 딱지 달고 다니니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니까 바로 크락션을 울렸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이 급한가? 좁은 골목길입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뭐 좌측 우측 통행 필요 없어요. 그냥 중앙으로 가면서 최대한 멀리 보세요. 그리고 후방도 한 번씩 확인하고 최대한 멀리 보다가 내가 피해 줄 때가 있으면 그때 우측으로 살짝 피해 주면 되는 거예요. 좌측으로 피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우측으로 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저 차가 일로 피할 공간이 있죠. 그럼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는 거예요. 저 차가 왼쪽으로 피할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차가 옆으로 오면 그때 가속 페달을 눌러서 제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차 엉덩이가 저 차가 갈 곳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 차가 옆으로 왔을 때는 나도 앞으로 움직여 줘야지 돼요. 자, 내비를 조금 찍어놨더니 계속 경로를 재탐색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직진하다가 좌회전이 아니지. 계속 직진하다가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할 거예요. 저기 전방에 차량 오죠. 근데 내가 우측에 피해 줄 때가 있죠. 그럼 우측으로 살짝 피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차 엉덩이가 지금 저 차가 지나갈 곳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가 지나가면 바로 다시 앞으로 가면서 저 차가 지나갈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자, 전방에서 좌측 코너를 돌고 바로 우회전 할 거예요. 자, 이제 내비가 시키는 경로로 여기서 좌측 코너를 조금 앞으로 나왔다가 핸들은 조금 빠르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회전 할 때 좌측 숄더 체크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돼요. 차를 살짝 꺾어놓고 좌측 숄더 체크 괜찮죠? 그럼 전방 보면서 나머지 핸들 돌려서 나머지는 복원력. 자, 길이 조금 넓어요. 이럴 때는 살짝 우측 통행해 주는 게 좋아요. 살짝만. 완전 우측에 붙어가지 말고 살짝만. 이 정도 통로면은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좌측으로 코너 돌고 다시 본선으로 합류할 거예요. 최대한 앞으로 나와서 내가 갈 곳 확인한 다음 핸들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회전 할 겁니다. 우측 깜빡이 켜주고 다시 우측 깜빡이 켜주고 최대한 앞으로. 이 차 때문에 꺾으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확인. 저 화물차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측 확인하면서 가속 페달. 복원력. 자, 전방에서 좌회전 할 거예요. 자, 전방의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인데 언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녹색불이 없잖아요. 전멸등 항시할 수 있는 거예요. 좌우측 확인하고 아무것도 오는 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항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일시 정지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면. 아시겠죠? 신호 한번 확인해주고 방지턱 브레이크 발 떼고 방지턱 넘어가고. 이 차 신경 쓰고 멈춰있다 출발하는 차는 차로 변경을 갑자기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체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신호 바뀌었어요. 자, 내비 보다시피 전방에서 우회전 할 거죠. 여기는 지금 차로가 넓죠. 근데 중앙으로 가면 돼요. 왜?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하나니까 차로가 아무리 넓어도 여기는 1차로예요. 2차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릴 필요 없이 앞차처럼 그냥 중앙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신호를 지난 다음에는 두 개 차로로 변경돼요. 요 내비를 보다시피 추천 차로가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좌측은 직진 혹은 좌회전만 가능하고 우측은 직진 혹은 우회전만 가능해요. 근데 나는 우회전 할 거니까 여기 지금 교차로를 넘으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자연스럽게 우측 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바닥에 점선 보이죠? 자, 전방에서 우회전합니다. 자, 선 밟고 있는 버스 신경 쓰고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우측에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올 확률이 높고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일시 정지했다가 보행자 유무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보행자 신호 한 번 더 계속 확인하고 괜찮죠? 그럼 우회전하면서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신경 쓰고 우회전 한 다음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저 화물차 오기 전에 바로 차로 변경. 다시 한 번 더 좌측에 오토바이 신경 쓰면서 부드럽게 차로 변경. 다시 한 번 더 좌측에 오토바이 신경 쓰면서 부드럽게 차로 변경. 또 한 번 더 좌측 부드럽게. 자, 그리고 전방 신호, 전방 차량 브레이크. 멈추진 않을 거예요. 느리게 움직이다가 앞차가 움직이면 바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좌회전 봐요. 좌회전이 두 개 차로가 좌회전이죠. 그럼 몇 번째 차로로 좌회전 할 거예요? 첫 번째요. 첫 번째? 왜? 184m.
160m 앞에서 좌회전이잖아. 그리고 5km 이상은 직진한대요. 그럼 굳이 첫 번째에서 할 필요 없고 두 번째에서 좌회전하는 게 더 편해요. 좌회전 첫 번째에서 하다가 가다 보면 그 첫 번째 차로가 좌회전 전용으로 또 변경되거나 유턴 전용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그냥 두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해서 계속 가는 게 낫습니다. 보통 좌회전 차로가 두 개라면 좌회전하고 난 다음 차로가 1, 2차로가 아니고 보통 3, 4차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게 더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네.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바닥에 유도선 확인하고 분홍색 유도선 위에 발바닥 올려놓고 간다 생각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발바닥 올려놓고 간다. 그럼 두 번째 차로로 정확하게 들어와졌죠. 그쵸? 차로가 넣어있죠. 이래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서 좌회전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좌회전한 다음 바로 좌회전할 게 아니라면 계속 텐션 맞춰서 가속 페달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호가 아니고 그 다음 신호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신호가 직진 금지고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그럼 가속 페달 발 떼고 후방 거리 괜찮아. 그럼 앞 차량 보면서 브레이크만 부드럽게 밟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차로 변경 버스. 이 차 신경 써야 돼요. 버스가 들어오니까 이 차가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제 앞으로 차로 변경한 거예요. 버스 계속 신경 쓰고 깜빡이 켜고 있으니까. 근데 버스 깜빡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전 자기 마음대로 켜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예의주시 하셔야지 돼요. 버스는 택시보다 더 무서운 게 버스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좌측 우측 계속 확인해주고 룸밀러까지. 저 차량 보세요. 제 앞으로 들어온 게 버스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좌측으로 들어와서 계속 직진하려고 들어왔던 게 아닌 거예요. 자, 앞에 공간 넓게 남았죠. 그럼 가속 페달 조금 눌러주고 가속 페달 떼고 굴러갈게요. 왜? 속도가 충분하니까. 자, 불법 유턴 오토바이 신경 쓰고 굴러갈게요. 왜? 속도가 충분하니까. 자, 불법 유턴 오토바이 신경 쓰고 계속 굴러가도 되겠죠. 속도 충분하죠. 또 이제 가속 페달 살짝 신호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자,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자, 굴러가고 있어요. 우측 차량 신경 쓰면서 브레이크 살짝.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차 많을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제 안 무서워요? 운전할 때도? 자, 우측으로 한 칸 들어가면서 브레이크 살짝. 시내에 차가 많다는 건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니까. 차가 많으면 속도가 느리니까. 근데 내가 차로 변경해야 된다며.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차로 변경도 이제 괜찮아야죠? 속도가 느리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그럴 때는 이 차 뒤에 있는 초보 스티커가 좀 도움을 받는 느낌이겠네요. 어때요? 아니요. 도움 받는 느낌 없어요? 아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들어오지 마 하고서 크락션을 울린다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확실한 거 아니야?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크락션 안 울리면 또 들어가도 되는구나. 들어가고 있는 중에도 여유가 있는데도 자기 속도를 절대 줄이지 않으면서 빵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주는 거야. 차로 변경할 때. 근데 진짜 빵이 아니라 빵! 진짜 빵으로 욕을 하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물론 나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차로 변경할 때도 뒤에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크락션 울리는 차량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그래도 들어가 버려. 이미 크락션을 울릴 정신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솔직히. 그래서 그냥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는 경우에. 자, 신호 바뀌었어요. 자, 전방에서 우리는 고속도로로 들어갈 거예요. 고속도로. 부평 IC입니다. 여기는 계양구에 있는 부평 IC를 타고 어디냐? 인하대에 있는 홈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인하대학교에 있는 홈플러스. 자, 전방 택시. 합류하려고 나오는 차 택시 신경 쓰고 다시 또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 차량 달려오고 있어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거리 충분하니까. 앞 차량 느리니까 브레이크 살짝.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고 저는 고속도로로 합류할 거예요. 이 좌측에 있는 차들 있죠.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합류할 수 있으니까 계속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저는 첫 번째 차로로 갈게요. 이렇게 첫 번째 차로로. 아우, 눈부셔. 우측에 있는 차 계속 신경 쓰고 가속 페달. 우측에 있는 차로 없어진대요. 바닥에 하살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차, 검은 차 결국 앞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계속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저 차 보세요. 결국 이 차도 바닥에 차로 없어지는 거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들어오죠. 저 뒤에 차도 마찬가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운전은 미리미리.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칸 들어갈 거예요. 뒤에 화물차, 멀리 있는 화물차 가속 페달 밟으면서 한 칸. 또 화물차 멀리 있죠. 가속 페달 밟으면서
또 한 칸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인천 방향, 인천 저기 끝에 어디냐 저기 제가 인천에 살지만 인천 지리를 잘 몰라요. 하여튼 이 고속도로를 타고 저 끝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였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변경되는 거예요. 평소에 본인이 직접 운전할 때랑 지금 내가 운전하니까 어때요? 좀 달라요? 네, 달라요. 편해요. 편해요? 네,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뭐 운전하면서 뭐 좌우측 이런 거 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봐야죠 지금.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운전하는구나, 앞차가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핸들을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봐주면 좋아요. 자, 앞차 텐션 맞춰서 코너를 돌 거예요. 코너가 심하지는 않은데 코너가 길어요. 그러면 핸들을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해줘야 됩니다. 감았다 풀었다 아시죠? 알죠? 감았다 풀었다. 중요한 거예요. 진짜 감았다 풀었다. 근데 핸들은 좌측으로 코너를 돌지만 좌측으로 거의 꺾여 있진 않아요. 그쵸? 감았다 풀었다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70km 단속 구간 내비 보면서 속도 맞춰주고, 자동차에 있는 계기판 속도는 내비보다 한 3km에서 5km 정도 더 빠르게 체크되어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정확한 속도는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속도가 아니라 여기 내비에 표시되어 있는 GPS 속도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큰 차들이 바짝 붙어 있다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차로만 잘 지키면 됩니다. 자, 전방 좌측 멀리 보니까 공사 중이라고 화살표가 대각선 아래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럼 좌측 차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좌측 차로가. 그런 부분 체크해주고, 눈치 못 채고 계속 1차로로 달리고 있는 차가 있는지 한번 체크. 왜 그 차는 급하게 내 앞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차로가 감소됐죠. 자, 이제 2개 차로만 남았어요. 2개 차로. 차로가 엄청 넓었는데 하나하나 줄어들더니 결국 2개 차로만 남았어요. 원래는 여기가 다 고속도로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속도로였을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측으로 한 칸만 들어갈까요? 후방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한 칸만. 우측차 계속 신경 쓰고, 도화 IC로 빠지려면 우측으로 들어가라고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계속 직진할 거니까 우측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가운데 차로로 계속 직진할 거예요. 내비상에 50km 단속 구간이라고 빵빵 띵띵거리는데 어때요? 아무도 속도를 줄이지 않죠. 그죠? 아무도 줄이지 않아요. 흐름에 맞춰서 살짝 이동하다가 보통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조금 줄이는 편이에요. 카메라 앞에서만. 이렇게 다 느려졌죠. 그리고 카메라 지났어요. 그러면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속도 위반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지 돼요. 근데 저는 보통 흐름에 맞춰서 운전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제한 속도보다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오늘 어때요? 같이 이렇게 주행하는 게 혼자 주행하면서 영상 봤던 거와 어떤 거 같아요? 훨씬 더 도움되지 않아요? 훨씬 더 도움돼요?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겠다. 자, 마이크를 대고. 도움돼요? 도움됩니다. 그죠? 도움되죠. 영상으로도 도움되는 건 확실해요. 영상으로도 도움되는 건 확실한데, 이렇게 같이 탔을 때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저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근데 이렇게 같이 한번 여러분들 차량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문자 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연락 주셔서 기회가 되고 저와 멀지 않는 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차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차량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꿀팁들 한 번씩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